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회사는 경동나비엔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경동나비엔 여쭤보셨는데요. 이 회사가 좋은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경동나비엔 더 중요한 거는 그분 프로 같습니다. 왜냐면 경동나비엔 지금 보시면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 상황에서 여쭤보신 겁니다. 아주 프로이십니다. 보통 이렇게 떠 있으면 다 관심 가지거든요. 오늘처럼 이런 한도크린테 오늘처럼 이렇게 떴을 때 요럴 때 막 살라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 인선 ENT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 이렇게 떴을 때 더 사야 되나 이렇게 여쭤보신 분도 꽤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도 안 볼 때 사서 기다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럴 때 관심 가지신 분 대단하십니다. 이런 투자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해가면서 우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겁니다. 자,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동나비엔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다시피 가스 보일러하고 기름 보일러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린나이, 귀뚜라미 이런 거 있었죠. 경동나비엔. 얼마 전에 보일러를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린나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던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동나비엔 요즘에 잘 팔린다. 이 1등 기업으로 가자 해서 경동나비엔으로 바꾸게 됐거든요. 자, 그만큼 린나이는 옛날입니다. 요즘에는 잘 나가는 회사, 우리 기업들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죠. 그래서 시대에 잘 발맞추는 회사,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거기 투자해야 됩니다. 경동나비엔이 그 1등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일러 쪽에서. 자, 계속 가봅시다. 요즘에 경동나비엔 기름하고 전기 보일러 매출 비중이 축소되고요. 컨덴싱 보일러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제 무조건 컨덴싱 보일러로 바꾸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경동나비의 매출이 증가할 겁니다. 요즘에 바꾸면 전부 다 컨덴싱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연탄 보일러 70년대 이전까지 80년대는 기름 보일러 이제는 가스 보일러 주도입니다. 나중에 이 회사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밑에 컨덴싱 보일러 쓰면 효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하게 만들고 있죠. 산업의 성장성 보시면 신규 시장이 다소 경색되어 있지만 컨덴싱 보일러가 의무화됐다 했죠. 그래서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교체 시장이 성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20만원 정도 주지요. 20% 정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들 구청에 연락하셔서요. 이거를 지금 빨리 바꾸시면 20% 정도 페이백 해드립니다.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바닥나면 후회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구청에 전화하셔서 보일러 바꾸면 혜택이 있는가 여쭤보시고 있으면 빨리빨리 바꾸십시오. 경기 변동성의 특성 여기는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계절적 특성도 있는데요. 9월부터 그 다음 해 초까지 수요 증가가 가장 높게 4분기 1분기 되겠네요. 그때 수요가 가장 매출이 좋다 이거죠. 경쟁 상황 린나이하고 귀뚜라미 경동나비엔인데 린나이는 일본 회사라서 거의 호떡됐습니다. 지금 귀뚜라미하고 경동나비엔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두 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서 신규 업체가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보일러를 한번 쓰면 10년, 20년 쓰잖아요. 그래서 B메이커를 잘 사지 않습니다. 한번 살 김에 신뢰도가 있는 메이커를 사지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경쟁 요인 중요한 거는 브랜드 이미지. 경동나비엔 광고도 많이 하고 있죠. 자, 회사의 현황 봅시다. 내수 시장 판매 우위 지속 유지하고 있고 해외 시장의 판매 비중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포인트가 경동나비엔 매수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시장입니다. 최근 친환경 고효율 제품 사용이 종용됨에 따라서 컨덴싱 보일러 보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회사는 업계 최초로 88년도에 컨덴싱 보일러를 개발해서 이 노하우나 이런 게 월등히 앞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특성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석탄, 기름, 가스 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을 여기서 경동나비엔이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미세먼지 많죠. 석탄 보일러 때문입니다. 중국 국가에서 석탄을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기름 아닌 가스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우리 경동나비엔 매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신규 산업, 자, 유럽, 지금 미국에서도 잘 되고 있고요. 점유율은 낮지만 차츰 상승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국, 러시아 해외 유통 채널을 확장하면서 여기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매출 비중 보일러가 50%, 원숙이 38% 이렇게 돼 있고요. 중국은 보일러 90%.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혜택을 보는 이유를 봅시다. 컨덴싱 의무화 법안 발효됐죠, 국내에서. 그래가 이거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켓 셰어도 확대되고 있죠. 컨덴싱 보일러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20% 정도 쌉니다. 근데 비쌉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린나이 요거 일본 거니까 애국 마케팅 요즘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린나이 요거 일본 거니까 저는 무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사든지 말든지. 린나이 한국 거 요런 게 더 경동나비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 주가가 바닥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요 보시면 환율이 낮죠. 낮아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인데요. 요 지금 저점에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판관 비율, 요거는 성과급 주면서 한 건데, 성과급 줬다는 거는 기업이 장사를 잘했다는 뜻이죠. 요거는 이제 크게 다음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안 미칠 거다 판단되고요. 펀드 환매에 따른 기관 매도 마무리 국면. 펀드가 뭡니까?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라고 기관에 맡긴 거지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주가가 올랐다고 판매합니다. 아, 이제 내 돈 내놔라. 이러면 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여기서도 주식 비중이 있죠. 그 비중이 넘어서면, 오르면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 넘어서면 팔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 기관 이쪽에서 매도가 계속 이어져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왜냐면 자꾸 떨어지면 안 좋아서 점점 팔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회사는 저평가가 됩니다. 정신없이 팔다가 나중에 눈 떠보면 아, 싸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죠. 심리적으로 계속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죠. 현명한 투자자는 그 회사의 기업의 가치를 항상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우리한테 뉴스죠. 국내 마켓시어 확대하고요. 북미 ASP 상승. 그리고 북미하고 국내 컨덴싱 의무화, 중국 4분기 매출 상승할 겁니다. 101.5% 성장했죠. 요거는 왜 성장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파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파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좋아질지, 매수할 이유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중국 보세요. 미세먼지 요즘에 한보따리죠. 중국에서 그래서 공장을 베이징 밖으로 쫓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 여기 되게 많죠. 요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석탄 난방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보다 운동장이 따뜻해서 보일러를 못 대니까요.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희한한 나라네요. 자, 그리고 가스 보일러 비중. 자, 석탄을 못 대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가스 보일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떼야 되면 가스가 공급돼야 되겠죠. 그게 지금까지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중국 포청천의 나라 중국하고 러시아, 스와로브스키 나라 러시아하고 포청천의 나라 중국 두 개의 나라가 공산국가죠. 가스관을 잇는 사업을 합니다. 이러면 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기 돈을 벌 수 있고요. 요까지 가면 우리나라하고 심지어는 일본까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파워가 생기겠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가스 보일러 교체 수요가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중국 가스 보일러 보급률은 5에서 7%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점점 높일 겁니다. 중국에서 가스 보일러를 하려는 이유는 환경 오염 때문입니다. 자, 일반 보일러 대비 70% 이상 저감됩니다. 엄청 많이 되죠. 그럼 미세먼지가 돈 세이 굿바이 할 수 있겠죠. 그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이미 컨덴싱 보일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컨덴싱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경동나비엔 있죠. 그래서 중국 가스 보일러 시장 탑5 안에 들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세요. 중국의 메이가이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석탄 개조 산업입니다. 석탄 말고 가스로 쓰자 이런 거죠. 그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멈췄다가 그러면서 요 가스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석탄 보일러들을 다 바꿔야겠죠. 그거를 경동나비엔이 합니다. 메이가이치 사업에서 경동나비엔이 유일한 외국계 기업입니다. 얼마나 괜찮습니까? 컨덴싱 보일러 최고 수준이라서 여기까지 들어갔겠죠. 그리고 중국에 직접 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유일하게 외국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메이가이치 사업 되면 가스 보일러 전부 다 바꾸겠죠. 그러면 경동나비엔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면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아시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요 빨간 선이 신라 시비리, 요 빨간 선이 신라 시비리 라인이라 합니다. 여기로 되면 가스를 이렇게 중국으로 공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국내 경쟁 보시면요. 경동나비엔 그대로 스테디하죠. 린나이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일본 겁니다. 요거 린나이. 마켓시어 이렇게 경동나비엔이 엄청 조금씩 성장하고 있죠. 그래도 마켓시어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 가스 인프라 증가한다 했죠. 자, 요런 게 그 내용이고요.
컨덴싱 의무화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여기 또 말씀드렸네요. 컨덴싱 보일러 비싸니까 40% 정도 매출이 증가할 거라 예상합니다. 마켓시어도 경동나비엔이 친환경 컨덴싱 보일러 기술력이 우위에 있죠. 그러면서 더 높아질 거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린나이하고 경동나비엔 매출 점점 늘고 여기 줄어들고 있죠. 요게 시장 지입니다. 우리는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등 기업은 점점 좋아지고 안 좋은 기업은 점점 하락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2등 기업 말고 1등 기업. 예전에 삼성하고 LG 있었죠. 삼성 1등인데 2등이 싸다. 그래서 2등을 샀습니다. 지금 LG하고 삼성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자하실 때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동정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등 기업에 가는 겁니다. 냉철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린나이하고 뭐 영업이익도 이렇게 차이 나고요. 자, 이게 핵심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석탄 난방 가스 교체하고 16년 17%, 21년에 70%까지 올리는 게 메이가이치 사업이죠. 여기를 지금 진행 중이다. 경동나비엔이 외국계 기업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 메이가이치에. 그리고 20년에 대규모 홍수 뉴스 보셨죠? 뉴스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홍수 나갔고 여기 지금 난리 났죠. 그래서 가스보일러 시공을 못했는데 이제 이연됐던 사업이 실행되겠죠. 자, 여기 메이가이치 흑룡강성에서 석탄 통제 나섰답니다. 여기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통제를 나섰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메이가이치 사업으로 가스 보일러를 활용할 거다. 그럼 점점 좋아지고. 자, 중국 베이징에 50만 대 공장이 증설됐죠. 그럼 총 250만 대 캐파 있습니다. 이 캐파가 있어야지 또 납품을 할 수 있죠. 점점 증가합니다. 결론은 국내 컨덴싱 의무화 법안 발효했죠. 요것 때문에 마켓시어 증가하고 이 단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2배로 증가하겠죠. 자, 그럼 마켓시어 증가하고 단가도 증가할 겁니다. 비싸니까 컨덴싱은. 북미에서도 조금씩 프로모션 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성장 기대되고 중국 메이가이치 사업 재개하죠. 이러면 좋아진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적을 봅시다. 경동나비엔 지금까지 이 파란색만 보세요. 외형 성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린나이하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나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11% 정도 증가했는데 이제 매출액 이제 점점 더 증가할 거다. 메가이치로. 분기 실적도 보시면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안 났죠. 이런 거 성과급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안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4월 12일이고 경동나비엔 봅시다. 자, 이게 핵심이라 했죠. 작년에 2020년 323이었습니다. 올해 4778이죠. 자, 우리는 기업을 평가할 때 EPS로 봐야 됩니다. 지금 기초적인 내용은 앞에 제 유튜브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PER이 주가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랬죠. 이게 낮을수록 싼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PER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10 이상이면 비싸다, 10 이하면 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PER은 과거 그 회사가 받았던 시장 평가거든요. 그러면 과거 그 회사의 기준에 맞춰야겠죠. 자, 그동안 14에서 24까지 올라갔었죠. 이게 낮을수록 돈 버는 것에 비해서 싸다는 뜻입니다. 지금 심지어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 이제 메이가이치로 올라갈 건데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자, 이러면 PER을 정해야 되겠죠. 20년 대비 올해는 4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가격은 51,400원. 51400. 됐습니다. 자, 현재 PER은 이거 예상입니다. 올해 예상인데 아마 이대로 실행될 것 같습니다. 48% 증가 이걸로 예상되고요. 자, 51,400원이면 현재 PER은 10.8입니다. 우리 목표 지금까지 24, 21 이렇게 했는데 그냥 좀 낮게 우리는 항상 한다 했죠. 목표를 17 정도 주고요. 목표 가격 81,000원입니다. 목표 수익률 58%입니다. 자, 이 회사를 투자하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에서 사업이 잘 돼야지 리스크가 없어지겠죠. 근데 아마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매수 타이밍은 보세요. 지금 대충 요때지요. 요때 샀는데 이때 30% 사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51,000원 정도 이때 30% 사고 다음에 우리 떨어지길 기대하세요. 지금 사시고 30% 다음에 45,000원 사시고요. 다음에는 33,000원 사세요. 안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자, 이 회사 81,000원 58% 목표 수익률 전해드립니다. 이런 회사를 많이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몰빵 때리거나 우리는 최고의 종목을 10개 20개 나눠서 사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제 유튜브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근데 여기도 오를 거다. 확신을 가지고 몰빵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혹시 1%의 손실이 나면 안 되겠죠. 혹시 경동나비엔이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분명히 생기겠죠. 우리는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1회사를 20개 이상 나눠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리스크 없죠. 외국인 프로 투자자들도 꼭 10개 중에 7개 70% 정도의 수익으로 다 이게 전체 수익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짜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투자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목표가 81,000원 58% 수익을 제시해 드립니다. 끝.